만들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환급되는 게 아니에요. 막상 카드 만들어 놓고 등록 까먹으면 교통카드로는 쓸 수 있지만 K패스 환급은 못 받습니다. 기후 동행카드가 9월에 없어지는 거 아세요? 잘 쓰고 있었던 교통카드였는데 살짝 당황스럽죠? 9월부터는 이 카드 쓰시면 됩니다. 혜택이 좋은 교통카드는 그동안 하나로 계속 모여왔었어요. 예전엔 알뜰 교통카드가 있었는데 2024년에 K패스로 바뀌면서 없어졌고 이번엔 서울 기후동행카드까지 K패스로 통합되면서 기후동행패스가 됩니다. 오늘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면 돼요. 결국 다 K패스로 통한다. 청년이면 교통비 30% 돌려받는 그 K패스 맞아요. 교통비는 어차피 매달 나가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냥 내면 100% 내 돈이 다 나가는 거고요. K패스 한번 세팅해두면 청년은 최소 30%가 자동으로 돌아옵니다. 심지어 카드사 혜택이랑 지역 혜택까지 알아서 겹쳐서요. 게다가 지금은 타이밍이 좋아요. 9월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환급이 확 올라가 있어서 조건만 잘 맞으면 청년은 최대 60%까지 돌려받거든요. 어차피 기후 동행 카드도 9월 말이면 끝나니까 지금 K패스로 넘어가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겠죠? 멀쩡하게 잘 쓰고 있었던 내 카드 대체 어떻게 바뀌는지, 알뜰 교통카드, 기후동행카드, K패스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합쳐지는지,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뭘 해야 손해를 안 보는지까지 다 정리해드릴게요. 알뜰 교통카드, 그리고 기후동행카드, 그리고 K패스 뭐가 다르냐? 이름이 좀 비슷비슷하니까 좀 헷갈리시죠? 딱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뜰 교통카드, 이거는 K패스 옛날 버전이에요. 걷거나 자전거를 탄 거리까지 계산해서 마일리지를 주던 방식인데 앱 켜서 출발, 도착 버튼 누르고 은근 귀찮았죠. 알뜰 교통카드는 2014년 5월에 K패스로 바뀌어서 지금은 없습니다. 두 번째, 기후 동행카드. 이건 서울시가 운영하던 무제한 정기권이에요. 월 62,000원, 청년은 55,000원을 내면 서울 지하철이랑 버스를 무제한으로 타는 방식이었어요. 얼마를 타든 정해진 금액만 내는 정액권이죠. 매일 서울권에서만 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카드가 고정 지출 꽤나 줄여줬죠. 세 번째, K패스. 이건 전국 제도고 방식이 좀 달라요. 무제한이 아니라 내가 쓴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주는 환급 제도예요. 청년은 30%를 환급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동행카드랑 K패스는 원래 완전 다른 제도였어요. 하나는 서울 무제한 정액, 하나는 전국구 사용 및 환급. 그런데 2026년 9월부터는 이 둘이 합쳐집니다. 서울 기후동행카드가 K패스 안으로 들어가서 기후동행패스가 되는 거예요. 결국 알뜰 교통카드도 기후동행카드도 다 K패스로 모이는 거죠. 자, 그런데 서울 사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하셔야 됩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은 이제 곧 종료가 됩니다. 선불카드는 8월 31일까지 충전하면 9월 29일까지 쓸 수 있고 후불카드는 9월 30일까지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뒤로는 그냥 일반 교통카드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7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 혼란스러워할 사람들을 위해서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9월 1일부터 서울판 모두의 카드가 나와요.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좋은 건 기존 이용자는 카드를 새로 안 만들어도 통합 혜택이 이어진다는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치만 혹시 모르니 K패스 등록 상태는 한번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하겠죠? 그리고 서울 기준으로 청년의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원래 만 19세부터 34세였는데 서울은 만 39세까지 확대되면서 35세부터 39세도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하는 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기후동행 카드로 3만원씩 돌려주던 고유가 페이백이 있었죠. 그건 그 기간에 기후동행 카드를 쓴 사람 대상이었던 행사예요. 지금 모두의 카드로 갈아탄다고 해서 그 3만원을 새로 주는 건 아닙니다. 이거 섞어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환이랑 페이백은 별개다 라고 기억해두세요. 이제 K패스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K패스 핵심은 세 줄이에요. 하나, 만 19세 이상. 둘, K패스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셋, 한 달에 대중교통 15회 이상 이용. 이 조건만 채우면 환급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은 이용자 유형별로 환급률이 달라집니다. 일반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3%예요. 다자녀 유형도 있어서 자녀 2명은 30%, 3명 이상은 50%가 적용되고요. 청년 기준은 청년기본법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 그러니까 대학생, 취준생, 사회초년생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아까 말했듯이 서울 시민이라면 9월부터는 만 39세까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얼마나 돌려받는지 계산해 볼게요. 이게 숫자로 보면 더 쉽습니다. 한 달 교통비 5만원을 쓴 청년이라면 30%니까 15,000원 환급이에요.
7만 원이면 2만 1,000원, 10만 원이면 3만 원 환급입니다. 이게 한 달만 보면 커피 몇 잔 값 같지만 1년이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1년에 약 25만 2천 원이에요. 카드 하나 등록했을 뿐인데 1년치로 보면 좀 크죠. 게다가 이 환급은 카드사 자체 교통 할인이랑 별개라서 카드에 따라 추가 혜택이 또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K패스는 추가 혜택과 환급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혜자 카드인 거죠.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조건. K패스는 한 달에 15회 이상 타야 환급이 됩니다. 월 14회면 아깝지만 그 기준을 넘지 못하는 거죠. 대신 가입 첫 달은 15회 이상 타지 않아도 환급이 지급되니까 늦게 신청했다고 해서 뭐 슬퍼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하루 최대 2회, 월 최대 60회까지만 환급을 쳐주고 월 20만 원을 넘는 초과분은 반값만 인정하던 제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 제한이 풀렸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타든 한 달에 60회를 넘든 이제는 탄 만큼 반영되는 쪽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유리해진 거죠. 그리고 K패스는 전국 대중교통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신분당선, 그리고 GTX 같은 게 대상이에요. 수도권만 되는 게 아니라 참여 지자체라면 지방도 가능해요. 근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KTX, SRT,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버스처럼 따로 표를 발권하는 교통수단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교통카드 찍고 다니는 버스나 지하철이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청도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K패스 카드부터 우선 발급받습니다. 국민, 신한, 우리, 삼성, 현대, 하나, 농협, 그리고 BC 계열의 토스뱅크와 티머니까지 여러 곳에서 발급할 수 있어요. 카드사마다 체크, 신용, 모바일 옵션이 다르니까 사용하기 편하신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어떤 카드를 써야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제가 대신 정리해서 영상으로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K패스 앱이나 홈페이지 회원가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급받은 카드를 어플이나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카드 등록이에요. 카드만 만들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환급되는 게 아니에요. 회원 가입 그리고 카드 등록까지 해주셔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막상 카드 만들어 놓고 등록 까먹으면 뭐 교통카드로는 쓸 수 있지만 K패스 환급은 못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카드를 재발급 받았다 그러면 그 카드도 다시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가끔 이 부분 까먹으시는 분들 많으니까 여러분들 꼭 등록까지 마치는 걸로. 그리고 아까 모두의 카드를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모두의 카드는 뭘까요? 아까 나온 서울 기후동행 패스 역시 모두의 카드 서울 버전이에요. 기존 K패스가 쓴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방식이라면 모두의 카드는 월 기준 금액을 넘긴 교통비 초과분을 통째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일반 기준 금액이 월 62,000원인데 교통비를 10만 원 썼다고 하면 초과분 38,000원을 100% 돌려받는 식이죠. 정액이랑 환급 중에 뭐가 더 나한테 유리한지 내가 계산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달에 더 유리한 방식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버스나 지하철을 많이 탄 달은 정액으로, 적게 탄 달은 환급으로 알아서 잡아줍니다. 예전에는 정액제냐 환급제냐 고민이 되어서 기후동행 카드 쓸까, K패스 쓸까 최대의 난제였는데 이제 그 고민을 시스템이 대신해주는 거죠. 이게 정말 찐 모두의 카드 장점인 것 같아요. 또 2026년 4월부터 9월까지는 한시적으로 환급이 확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요. 아침 저녁 정해진 시차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타면 환급률이 30%나 올라갑니다. 청년 기준으로는 30%니까 이게 60%까지 올라가는 거죠. 단 하차가 아니라 승차 시간 기준이고 정해진 시간대에만 탔을 때 적용이 돼요. 이건 2026년 9월 30일 이용분까지입니다. 10월부터는 원래 환급률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가장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예요.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장 최신 기준은 K패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K패스에는 지역별 확장판도 있어요. 서울은 방금 말한 기후동행 패스, 경기는 더 경기 패스, 인천은 인천 아이 패스 이런 식으로요. 경기나 인천은 청년 기준을 만 39세까지 넓혀주고요. 경남 패스, 세종 이응 패스처럼 지역별로 별도의 혜택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전국 공통 K패스랑 지역 정책이 섞여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 기준을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은 K패스 혜택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 경기, 인천처럼 지역 패스가 있는 곳에 사신다면 그것까지 꼭 같이 확인해 보세요. 그럼 K패스는 누가 제일 이득일까요? 지금부터 얘기할 4가지 유형에 내가 속한다. 그러면 반드시 신청을 하세요. 첫 번째, 지하철이나 버스로 주 4회 이상 출퇴근하는 사회초년생. 두 번째, 학교나 알바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대학생.
세 번째, 광역버스나 신분당선처럼 요금 높은 걸 자주 타는 사람. 마지막으로 한 달 교통비가 5만 원 이상 꾸준히 나오는 사람. 이런 분들은 거의 무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전 같으면 나는 대중교통 많이 타니까 무제한 정액권이 유리할까? 이렇게 고민했을 텐데 이젠 모두의 카드가 정액, 환급 중 유리한 걸 자동으로 잡아주니까 머리 아프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반대로 난 재택근무가 많기 때문에 한 달에 대중교통 10번 이상도 사용 안 한다. 그러면 15회 기준을 못 채울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카드를 만들어도 환급이 적거나 없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신청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내 교통카드 내역부터 확인해보세요. 한 달에 15번 넘게 찍는다? 그럼 K패스 쓰는 게 이득인 거죠. 다음은 K패스 쓸 때 자주 하시는 실수 알려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카드만 만들고 K패스 앱에 등록 안 하는 겁니다. 카드 발급이 끝이 아닙니다. 회원가입하고 카드 등록까지 하셔야 적용이 돼요. 서울에서 기후동행 카드 쓰시다가 넘어오시는 분들 등록 상태 꼭 확인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청년 인증이나 저소득, 다자녀 인증을 안 챙기기. 일반 20%랑 청년 30% 차이가 좀 큽니다. 월 7만 원이면 일반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입니다. 한 달에 7,000원, 1년이면 84,000원 차이예요. 내가 청년, 다자녀, 저소득 유형에 해당이 된다면 유형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세 번째, KTX나 SRT도 적용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K패스는 교통카드를 찍고 타는 대중교통 중심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도 발권이 필요한 KTX, SRT,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버스 적용 안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것 5가지 정리해드릴게요. 기후동행 카드가 선불은 9월 29일까지, 후불은 9월 30일까지 운영하니 기후동행 패스로 갈아타야 한다. 두 번째, K패스는 한 달에 대중교통을 15회 이상 이용하고 청년이면 기본 30% 환급받는다. 세 번째,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까지 적용된다. 네 번째, 카드 발급 후 K패스 홈페이지에서 카드 등록 꼭 하기. 마지막 5번째, 9월까지 한시 상향 구간이라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오늘 영상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교통비는 매달 나가는 돈이라 이런 혜택들 챙기면 차이가 꽤 나요. 월마다 들어오는 환급액을 보면 적어 보이지만 이걸 1년치로 계산해보면 체감이 좀 되더라고요. 아직 K패스 등록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보시고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 좋겠죠? 오늘 영상으로 K패스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기후동행 카드가 없어지면 어떤 거를 이용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던 분들이 계셨다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폴라리스 이준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